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를 듣고 보고 또 건의를 해왔어요. 두 분께서 건의를 해왔는데, 한 분은 의학용어 쪽으로 좀 모르는 게 많은데 의학용어 쪽으로 좀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그 설비 사장님 지인이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강의를 좀 농담도 하면서 좀 재밌게 좀 강의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농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두 분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형외과 이제 그 국어사전 의미는 그래요. 뼈 관절 질환, 기형 외상 등에 의한 후천성 변형, 그 다음에 골절, 탈구 등의 치료 대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절이라는 것은 이제 뼈골자, 끊어질 절자 그래요. 그래서 뼈가 이제 여기에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이런 경우고요. 탈구는 벗어날 탈자, 절구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관절이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관절이. 이렇게. 그래서 절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이게 벗어날 탈자, 절구구자. 이 절구 모양 돼 있는 우리 관절이 이렇게 벗어나면 또 그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 있죠, 근육. 근육이 또 이게 상처를 입었거나 또 근육이 떨어졌거나 뭐 이렇게 또 그 인대가 늘어났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정형외과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를 좀 보면은요, 이게 정자가 이제 가지런할 정자예요. 그 다음에 모양형자, 그다음에 바꿔도 했자, 이제 과목 과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가지런하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가지런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지런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벗어나면은 가지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떨어지거나 또 관절이 인대가 늘어나거나 뭐 이러면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정형외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뼈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뼈와 관련된 거,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탈구가 되는 현상, 벗어났거나 뭐 이렇게 근육에 또 이상이 있었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과인데, 외과의 반대말이 이제 내과죠. 그러니까 이제 뼈 안에 들어있는 부분의 장기 기능은 이런 거 다 내과예요. 소장, 대장, 간장, 뭐 심장, 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내과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다리가 지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 이런 경우 이제 뼈가 이상이 있거나 뭐 근육이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정형외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형외과를 이제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보면 가지런할 정자는 이 지금 4급에 있어요. 가지런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여러 끝이 고르게 되어 있다. 고르게,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지런할 정자인데, 지금 이걸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요 위에가 지금 이게 이게 문꿀속자예요. 문꿀속자. 문꿀속자인데 여기는 5급이 있습니다. 5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칠복자죠. 칠복자. 이게 칠복. 그래서 이제 뭐 해처리로 뭘 치다 하든지, 아니면 꼭 뭐 해처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낫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무슨 몽둥이라든지 뭐 방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칠복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도로에 가로수를 여러분 나무를 가지를 치는 거 여러분은 가끔 보셨잖아요. 그때 뭐 톱이라든지 아니면 낫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고 치는 거예요. 그게 칠복자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면은 이제 바닥이 막 이게 흐트러졌잖아요.
가지가 이제 그 친 거예요. 그 가지가. 그 친 가지가 이제 바닥에 흐트러졌으면 이거를 이제 가지런하게 바르게 이게 이렇게 정돈해 가지고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서 가지를 바르게 이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묶은다. 그것을 가지런할 정자예요. 예.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문구 속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장가지가 흩어진 것을 모아가지고 이 네모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둥글게 묶었잖아요. 나무를 둥글게 묶었는데 이 둥글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구나, 뭐 세모구나, 네모구나, 원형이구나 하는 거 전부 다 네모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네모로 표현하는 게 묶었다 그런 게 나무를 묶었다 그래서 문구 속자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흐트러진 거 그대로 놔놓고 가나요?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고할 거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도로를 지저분하게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러진 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치워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구 속자는 나무를 이렇게 묶었다 그런 뜻이 끈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문구 속자고. 자, 발을 정자는 7급에 있는데요. 7급에 있는데 이게 발을 정자예요. 발을 정자. 예, 발을 정자인데 요거는 지금 위에도 바르고 아래도 바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하자 그 다음에 윗상자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이 발을 정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칠복자는 칠복자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회초리죠. 회초리고 요거는 또우자예요. 또우자. 그래서 또우자는 이게 손을 폈다가 또 이렇게 쥐었다가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예,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을 의미하고 이건 3급에 있어요. 그래서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모양 형자, 정형외과니까요. 이제 가지런하게 한다. 게 모양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하게 한다.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삐딱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근육이나 탈골 현상이 됐고, 그걸 바르게 한다. 그냥 가지런하게 해서 바르게 하는, 모양을 바르게 한다. 라는 뜻인데, 지금 이게 모양 형자는 6급에 있어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모양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자만요. 요자만 뭐 한자는 없습니다만 요자는 뭘 말하냐면 형틀 모양이에요. 형틀. 다시. 이게 형틀이죠. 형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뭐 춘향전에서 많이 봤잖아요. 춘향전에서 그 춘향이가 사또 그 숙청을 달아달라니까 거절하면서 사또가 이게 감옥에 넣는데 그때 그 이렇게 판자같이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갖고 얼굴만 싹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이런 거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런 건데요. 이게 형틀이에요. 형틀인데 형틀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딱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딱 붙이고 이렇게 이제 목을 끼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형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형틀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자를, 형틀 모양, 이런 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밑에, 요거는 트럭 삼자예요. 트럭. 삼. 이 트럭 삼자는 이제 그 시험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머리카락 그러는 걸 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형틀에 그 턱 시험도 있고 머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춘향이 보면 막 머리가 흐트러져서 이렇게 이런 모습 있어요. 여러분이 그 춘향전 한번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감옥에 죄인들을 이런 형틀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틀과 그 다음에 시험과 머리카락 그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양형이라고 했다. 예, 한문상으로 해석이 그래요.
한문상으로 해석이요. 자, 그리고요. 자, 바깥외자. 바깥외자는 이게 보면은 8급에 있습니다. 8급에 있고요. 이 국어사전을 보면 밖이 되는 곳 그런 뜻이에요. 예, 밖이 되는 곳 그런 뜻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안과 박의 기준을 어디에 정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서 한문상으로서 안과 박의 기준은 집이에요, 집. 예.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거고, 집을 벗어나면 밖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이 있고, 이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열고 나가면 밖이라는 거예요. 그 대문 안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거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집이 있고 대문을 이렇게 열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 모습을 밖에 나가서 나갔다라는 뜻이 바로 이게 대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간다는 뜻이고, 그런데 낮에 이제 이렇게 주로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기가 뭐 있어가지고 뭐 저녁에도 이렇게 막 불빛이 있고 뭐 환하게 그냥 대낮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자는 옛날 한자고,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촛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석유 종류로 이렇게 기름이 떼가지고 하는 그런 등불 뭐 이런 종류죠.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뜰 때만 이렇게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지금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 논에서 옛날에는 전부 다 농경사회가 거의 90% 이상이었죠. 그래서 전부 밖에 논밭에서 이렇게 농부가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서자를 쓰고, 요거는 저녁서자예요. 저녁석자요. 그래서 이 이제 저녁석자가 있는데, 이 저녁석자를, 이거는 7급에 있고요. 저녁이라는 것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오는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저녁석자를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해일자가 이렇게 있죠. 해일자는 낮을 의미하잖아요. 낮. 해가 떠 있는 낮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달월자가 또 있죠. 달월자는 뭐예요? 밤이죠. 밤. 달월자인데, 이거는 밤이죠. 밤. 그럼 밤을 의미하는데, 그럼 그 낮과 밤 그 사이를 뭐라고 해요? 저녁이라고 하잖아요. 저녁. 예. 그래서 저녁 숫자를 쓴 건데, 자, 이거를 지금 해가 지고 밤이 되어오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의 중간에 뭐 글자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달월자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녁이다 그런 거예요. 저녁. 이게 밤에는 달이고 낮에는 해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저녁 밥을 먹고 저녁 활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점의 명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렇고, 또 하나를 빼서 이렇게 해갖고 저녁 숫자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 숫자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저녁이 되면 온다,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집에서 쉬고, 또 아침에 되면 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외자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과목과자가 있는데요. 과목과자는 그 이제 6급에 있습니다. 6급에 있고, 이 과목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교과목 그래요. 교과목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교과서를 세분하는 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이, 옛날에 우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 뭐 교육이다, 큰 틀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육에 우리가 뭐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 뭘 배웁니까? 교육을 한다. 큰 틀이잖아, 교육은. 그러면 요걸 세분하게 나누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문상으로서는 여기서는 곡물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한문을 풀이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우리가 세우는 교과목이라고 국어사전을 교과서를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뭐 이런 그런 것을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틀에서 그렇게 이제 세분하게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벼화자예요. 이게 벼화자죠. 벼화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두자예요. 요 위에 그 말두자죠. 말두자. 말두자인데, 말두자는 말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세는 단위, 그 용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곡식에 세는 그걸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로 이렇게 세는 그런 건데요. 곡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쌀, 보리, 밀, 콩, 조, 옥수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땅콩, 막 이런 여러 가지 곡물이 많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쌀, 보리, 조, 콩, 옥수수 뭐 이렇게 우리가 쌀가게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런 엄청난 곡물을 많이 종류별로 이렇게 하고 뭐 g당 뭐 얼마 이렇게 킬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명칭과 금액을 다 쓰는 그런 쌀가게의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과목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과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벼화자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벼화자는 3급이 있는데, 이 벼가 이렇게 지금 땅에서, 그 다음에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요. 예, 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뿌리가 있고, 잎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80도로 돌리면, 나무 목자가 되는 것이죠. 나무 목자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 그래서 이렇게 숙였다. 그래서 이게 벼화자예요. 예, 그리고, 예, 여기서는 벼가 이제 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벼를 우리가 입구자 그러면은 뭐 입만 꼭 생각하고 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입의 쓰임, 기능, 역할, 그 다음에 물건,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어떤 모양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묶을 속자도 보면은 이렇게 끈으로 묶은 원형을 갖다가 네모 형식으로 해서 쓰는 이 구자 형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은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벼도 꼭 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밥, 어쩔 때는 또 쌀, 또 어떨 때는 이게 이제 또 곡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그냥 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벼, 보리, 조,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런 거를 이제 용기로 측량을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말두자인데 말두자는 4급이 있어요. 이 말두자를 조금 보면은 이게 지금 옛날에 그 쌀, 보리, 조, 콩, 옥수수 뭐 이런 거를 대로 이게 대라고 해요. 제일 적은 걸 흡이라고 합니다. 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만히. 그래서 대가 10개면은 한 말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이 10개면은 한 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량이 그래요. 진짜로.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양을 측정하고 사고 팔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여기서는 말두자니까 이 말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 말두자면 말에 해당되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한문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한문을 만드는 것은 말로 만든 게 아니고 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대가 이제 이런 말은 이렇게 이제 양쪽에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쌀이나 보리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은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손 손잡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손잡이가 없는 상태의 대가 있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대로 이제 이렇게 퍼가지고 한 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다른 용기에다 붓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가 이제 이게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곡식을 넣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손잡이, 대, 그 다음에 곡식. 그래서 요걸 이제
말두자로 하는 것인데, 손잡이가 있는 대 모양을 한자로 만들었는데, 뜻은 또 말두자라고 그러니까 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두자라는 게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손잡이가 있는 걸로 한자를 만들었는데 말은 또 다른 용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곡식을 세는 말이 홉대 말이니까 그냥 이 중에 하나를 말로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은 이 대에 손잡이가 있는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죠. 그게 나도 지금 이거 뭐 두 했으면은 대 모양 이 곡식을 재는 손잡이가 있는 그 곡식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의 대를 말두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이렇게 대로 손잡이가 있는 대로 말두자를 한자를 만들고 뜻은 이 말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 의학용어로서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신경외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잖아요. 앞으로 쭉 그 의학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어디 아프구나도 지인이 아프구나 하면 또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게 무슨 뜻인지 또 뭐 과들이 많은데 어디로 가야지 뭐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학 용어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